청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서양 외교관들이나 선교사들을 갖다가 암살하고 서양 세력이 세웠던 교회나 건물들이나 철도 같은 거를 막 폭발을 시키고 이게 또 사람들이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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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운동도 크게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세력도 역시나 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서양 열강들의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얘네들도 진압이 되면서 실패를 하고 만다.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청나라 이 왕조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순원이라는 사람이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의 혁명이란 걸 통해서 중화민국이란 걸, 청나라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된다. 이 중화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다. 근데 이렇게 중화민국이 설립될 때도 역시 중국은 아직까지 어수선해. 아직까지 그 안에는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 있고, 일본도 어떻게 이 청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 순원은 이제 지도자지만은 군대가 없어.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와 협상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대총통,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자리를 양보하고, 위안스카이는 다시금 자기가 황제가 돼보려고 말이야.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위안스카이 군대는 자기 위안스카이 부하들에 의해서 쪼개져 가지고 전국에 막 흩어져서 전국에 이제 군벌들이, 군대를 가진 세력들이 막 이렇게 난립하게 되고, 중국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오케이? 기억나지? 자, 이번에는 일본. 일본은 어떻게 그러면 이 개항을 하고 국민국가를 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할 거야. 네. 자, 순원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순원. 자, 원래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침략해와가지고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 완전히 개발렸잖아. 물론 이 장군이 마지막에 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지. 나는 뭐냐면 그때 진짜 이 장군이 안 돌아가시고 그대로 말이야 일본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개박살을 갖다가 냈어야 됐어. 완전히 그냥 일본을 갖다가 일본 땅 우리나라 땅을 다 만들어버려야 됐어. 이 장군이 이렇게 안타까운 운명인지 그때 그래요. 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말이야. 이순 장군에 대해서는 쌤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다음에 이순 장군은 정말 이 영화보다, 뭐 명량 영화 봤지? 영화 뭐 본 소리도 안 본 소리도 이순 장군은 정말 그 어떠한 영화의 주인공보다, 그 어떠한 진짜 기가 막힌 드라마보다 더욱더 진짜로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이야. 야,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전체가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건 다음 번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그 에도 막부, 일단 일본은 이제 막부 시대야. 막부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무사 정권인 이 바로 막부야, 막부. 여기에는 천왕이 있고 밑에 이제 이게 천왕이 있지만은 천왕은 그냥 일본의 왕이지만은 얘는 힘이 없어. 그냥 상징적인 이렇게 존재할 뿐이고, 이 정권은 막부의 이 제일 우두머리인 쇼군이라는 쇼군이야. 쇼군인 이 장군이 이렇게 자기 무사 이 지배 계급을 이루면서 이렇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약 한 250년 동안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9세기 이제 초가 되니까 이제 서양 열강들이 아까 아시아로 쳐들어온다 했지, 그지? 근데 일단 일본은 먼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 서양의 통상 요구를, 개항 요구를 거부했어. 거부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방어를 했단 말이지. 이렇게 방어를 하고 뭐 이게
나가사키를 통해서 그냥 네덜란드하고 중국하고만 무역을 해. 제한적으로 무역을 해왔단 말이야. 네덜란드와 이렇게 중국하고 제한적으로 무역을 해오다가 청나라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 일본이 볼 때는 청나라가 엄청 센 나라인 줄 알았던데 영국한테 개발리고 프랑스한테 개발리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 서양 일강들이 아주 이제 무섭게 느껴진 거였어. 이러한 때에 이제 미국의 이 페리,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랑 그러면은 저기 저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그래요. 육군 장군은 장군이라고,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해요. 페리 제독의 군함. 이게 군함이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게 내측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한테 대포를 붕붕붕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개항할래? 전투할래?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에 쫄아가지고 1년만 시간 주면 됐어. 1년 동안만 고민. 1년? 알았어. 1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해가지고 이제 미군 군함이 철수하고 딱 1년 뒤에 딱 다시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바로 항복을 하고 개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이게 군함을 보내서 이게 이제 개항을 요구를 해요. 개항 요구를 해서 미국과 일본이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걸 맺고 또 곧 이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 수호 통상조약이란 걸 맺으면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하게 돼요. 즉, 개항했다는 말은 항구를 열고 서양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이런 조약들이 다 불평등 조약이야. 즉,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아주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한 조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한테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어. 왜? 일단은 뭐 치해복권이란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일본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미국 사람은 미국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미국 사람이 미국인을 처벌하진 않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이렇게 이제 법 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를 갖다가 이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고 또 최혜국 대우를 하는데 이 최혜국 대우라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쌤이 미국이고 지혜가 일본이야. 이렇게 먼저 조약을 하나 해. 뭐 이제 항구를 개방하고 말이야. 어떻게 뭐 하고 우리 뭐 이제 무역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쌤하고 이렇게 아무튼 미국에 유한 이렇게 이제 조약을 했단 말이지 먼저. 근데 이 지혜란 나라가 그 뒤에 또 다른 나라 예유리 나라가 힘써가지고 또 얘한테 또 지혜한테 와서 또 언제요? 조약을 하는데 내가 조약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조약하는 거야. 더 좋은 걸로 뒤에 조약했으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예유리가 했던 조약이 자동적으로 내하고 조약으로 자동적으로 그 밑에 따라 붙는 거야. 또 다른 나라 조약하면 또 따라 붙고 또 따라 붙고 그냥 이거는 따로 이제 서류를 새로 씁시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나라와 차후의 조약이 더 좋은 조약일 경우에는 그게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란 거야. 안 좋은 거는요? 그렇지. 응? 안 좋은 건 안 붙어요. 안 좋은 거는 안 따라 붙지. 좋은 것만 따라 붙지.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하도록. 그래서 왜냐면 이게 최고로 은혜로운 나라처럼 대우해준다. 이런 게 최혜국이야.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등 조약이란 말이지. 이게 불평등 조약이었단 말이야. 일본에 유리한 게 없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에도 막부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일본의 에도 막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계속 이제 이런 그 통상 그 무역 조약들을 맺어요. 다 그게 또 다들 일본에게 불리한 그런 조약들을 맺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군사력이 훨씬 더 외국이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이제 이 일본에 있는 이 이제 밑에 있는 이 국민들 그 중에서 이제 다이묘는 일본의 이제 지방의 영주, 우리 봉건시대 영주 배웠죠, 그죠? 지방의 땅을 가지고 세력, 그러니까 힘이 있는 세력을 영주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다이묘가 이제 영주야, 영주. 지방의 어떤 힘 있는 세력, 영주와 또 일본 막부 시대는 사무라이들 있잖아, 사무라이들. 칼 픽픽 하는 사무라이들, 그걸 이제 무사. 이 무사들이 이게 일본 막부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까지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이 에도 막부 이놈들 말이야. 얘네들 막부 정부를 갖다가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게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 타도 있잖아, 그지? 타도 무너뜨리자.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뭘로 바꾸자? 다시 예전처럼 천왕.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있던 천왕이 아니라 진짜 천왕 중심의 그런 어떤 이제 새 정부를 수립하자. 천왕이 중심이 되는 새 정부, 즉 왕이 중심이 되는 중앙 집권 정부를 국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메이지 정부야. 메이지 정부란데 이 이제 메이지 정부가 이 메이지란 거는 이 천황의 이름이야. 천황 이름이 메이지였어.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가 그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란 거야. 메이지 유신. 유신이란 말은 새롭게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이때 새롭게 뭔가의 그런 개혁을 한다는 말이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근대적인 개혁 운동인 거야. 개혁 운동. 이거는 거의 이거는 성공했으니까 혁명이라고 하겠지. 혁명이라고 보자. 이거는 우리가 운동은 좀 실패한 거고 이거는 성공했거든.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의 개혁혁명, 근대화 혁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해. 이제 그러니까 신분제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꿔.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바꿔버린단 말이야. 일단은 신분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징병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무사들만이 사무라이들만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는 그게 징병제야. 그러니까 이제 군인의 수가 확 늘어나겠지, 그지? 징병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관리도 파견하고 하는 등 아무튼 정치, 제도, 교육 모든 면에서 싹 다 개혁을 갖다가 이루어내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게 일단은 저 외국에다가 선진국에다가 즉 외세 열강에다가 외국의 우수한 점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걸 보내. 이와쿠라 사절단을 갖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진짜로 그때 세계적으로 힘센 나라들한테 일본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가서 배워오느라 서양 문물이 어떻고 서양의 제도가 어떻고 서양이 어떤 점이 뛰어난지를 배워와라. 이렇게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고 오게 돼. 이렇게 해서 더더욱더 이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지. 응? 근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누가 있었냐니까 이토 히로부미 들어봤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한테 빠방 총 맞고 죽은 이토 히로부미 즉 이 조선을 갖다가 한일 병합을 조선을 침략한 모든 계획의 머리 그 계획이 이토 히로부미에서 다 나왔단 말이야.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을 식민지 만들고 조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막 모든 게 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다 계획하고 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젊은 시절에 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손에서 총 맞고 빠방 해가지고 팍 죽어버렸지. 자, 뭐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 메이지 유신에 보면 일단 여기도 이제 또 헌법을 만들어 헌법, 헌법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근대화 이 메이지 유신의 근대적 개혁을 하고 근대화를 이뤄냈는데 여기서 좀 한계는 있어. 무슨 한계가 있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이 근대화를 하면서 서양하고는 달리 어떤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면이나 또는 어떤 이제 민주적인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 원래 우리가 서양에서 시민혁명할 때는 이게 그런 시민들의 대표가 나서가지고 의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대표가 의회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뭔가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 메이지 유신은 이 백성들의 삶이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민주적인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고 이제 또 이게 일본 제국 헌법이란 걸 만들어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입헌군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입헌군주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입헌군주제는 유럽의 입헌군주제와는 틀려. 우리 유럽의 입헌군주제는 뭐야? 왕은 존재하되 왕도 헌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즉 헌법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입헌했어. 천황이 있기 때문에 군주제는 맞아. 그랬는데 이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입헌군주제야. 유럽하고는 다르지. 여기는 이제 천황이 권력을 갖는 천황 중심의 그런 어떤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실시하면서 이때 이제 천황이 이제 완전히 신처럼 일본 국민들한테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천황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주어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약간 좀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하게 돼. 그래.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격화라지. 신격화 되는 거야. 일본 천황을 신처럼 만든다 해서 신격화라는 그걸 신격화라 그래. 이렇게 신격화가 돼. 여기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이제 이 조선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거고 일단은 이제 우리 조선하고의 관계는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사 할 때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근대화에 성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려고 한단 말이야.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운요호 그러니까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라는 군함을 갖다가 이렇게 조선에다가 이 강화도에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에 보내가지고 대포를 뻥뻥뻥 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 개항할래 전투할래? 어디서 좀 방금 이야기가
들어본 것 같은데. 미국. 미국한테 당했던 걸 조선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미일파티. 그래가지고 누구 개항할래? 전투할래?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이 고종이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면서 개항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강화도 조약도 역시나 취해법권, 불평등. 불평등 조약. 그리고 강화도 조건에는 특히 또 뭐가 있냐니까 조선의 해안 측량권을 갖다 일본에게 줘. 즉 해안을 샅샅이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일본한테 줘. 일본이 왜 해안을 조사하고 그걸 갖다가 지도를 만들려고 할까? 침략하려고. 일본의 바다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조선의 바다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로 들어오면 침략하기 쉽고 이런 것 갖다가 미리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일본이 요구를 하고 조선이 그걸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불평등 조약인 거지. 지혜법권. 그리고 항구도 개방하게 하고, 항구를 개방하게 하고 말이야. 아무튼 미국한테 당했던 것 갖다가 그대로 조선에 갚아주는 이 일본의 그런 걸로 우리 조선도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점점점 이 근대화에 성공하니까 자기들도 이 일본은 좁다. 이 아시아로 자기의 세력을 더 넓히자라는 팽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게 늘어나는 게 팽창이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더 나가자라는 팽창, 그렇게 이제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류큐라고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오키나와 지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오키나와라고 있어. 오키나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고 여기는 류큐라는 원래의 그 나라가 있었어. 일본하고는 다른 류큐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류큐 왕국이라고 했어. 왕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조선에도 일본에도 사신을 보냈지만 류큐 왕국에도 사신을 보내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이제 이 류큐 왕국을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 그거 있잖아 우리 오하이오 마이나이트 어디지? 네 뮤비 찍었던 말이야. 오키나와와 무슨 섬이야? 아 갑자기 그게 오케나 알바나. 그거 섬 두 개인데 오키나와 뭐뭐의 바다 이거 있잖아. 아무튼 아이 저기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난 널 안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그밖에 모르겠다. 아무튼 그 오키나와네 와. 오키나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집을 삼키면서 조선도 이렇게 그 운요 사건을 구실로 조선도 아까 이제 개항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점점 힘이 커져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우리의 이 조선은 위에는 러시아, 아까 여기가 연해주잖아. 연해주. 네. 여기는 청나라, 일본. 이거 다 우리 조선을 탐내는 거야. 왜요? 왜? 아까 말한 러시아는 이 연해주가 이 항구를 어떻게든 구했지만 겨울철 얼었다 했잖아. 근데 조선의 바다는 1년 내내 항구가 얼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도 밑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 땅을 차지하면 이게다가 항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조선 땅을 탐내고 있었고, 청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조선은 우리 저거들의 이 속국이다. 저거들이 원래 우리 거였다. 일본은 이제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조선을 먼저 먹어야만이 이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이 조선을 탐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여. 그게 바로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청일전쟁.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청나라 일본 전쟁이면 청나라는 일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조선 땅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왜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동학 들어봤어.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네. 이때 이제 이 조선 이게 이 말기에 보면 이 완전히 이 탐관 오리들, 이 아주 못된 이 부패한 관리들, 이 사또 새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 사또 새끼들이 막 이 농민들의 피를 완전히 쪽쪽 빨아먹고 말이야. 완전히 못 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너무 백성들을, 농민들을 너무 이렇게 쥐어 짜내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폭발해 버린 거야.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인데 이때 이제 동학이란 건 뭐냐면 이때도 보면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왔었거든.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 천주교, 즉 이제 하느님을 믿는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서양에서 왔다 해서 서학이라 불렀어. 서학.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당군 신앙에 하고 조금 섞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천주교도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나님. 여기서 이제 대비돼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종교가 있는데 이거는 하늘님이라 그랬어. 하늘님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이 교리는 비슷해. 여기도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여기도 동학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주의인데 아무튼 우리는 서학 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 내가 이런 동학이 쫙 또 이게 농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쫙 퍼져나가거든. 그렇게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운동이야. 그렇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쫙 번져버린 거야. 이 워낙 당했던, 이게 백성들이 워낙 그런 탐관 오리들한테 당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막 빠바박 나가지고 이게 조선 정부가 이제 군사를 보냈는데 진압을 못 시켜. 다 깨져. 조선 정부 군사들이 깨져버리는 거야. 농민군한테.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고종과 이제 왕비인 민비가 청나라한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 우리 군사
이 네. 일본이 러시아도 이겨버리네. 와우. 일본이 승리를 해버려요. 뭐 하냐고. 응?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이 이제 이게 승리한 거에는 솔직히 일본은 좀 비겁했어. 일본은 이거. 왜 이 편을 먹었거든. 1대1로 싸운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1대 얘는 플러스 영국과 플러스 미국하고 같이 편 먹고 싸운 거야. 아왜 저래 진짜. 미국도요? 미국도. 자,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일단은 러시아하고 영국하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아. 러시아는 항상 밑으로 남하 정책, 제국주의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갖고 근데 일단은 근데 이 아시아 쪽에는 영국이 군대를 보내기는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네. 그러면 네 사이 안 좋고 네 사이 안 좋으면 너 우리 사이 같이 사이 안 좋은 우리끼리는 친구. 친구. 이래가지고 영국이 전쟁 비용을 갖다가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전쟁 돈을 막 이제 뒤에서 막 대준 거야.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막아내라고. 그렇게 하고 또 대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영일 동맹이라는데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라 해서 영일 동맹이라는데 대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하는 거를 인정해 줄게. 인정. 영국 인정. 대신 우리 영국은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 저기 버마나 그 미얀마 이쪽 우리 식민지 하는 거 일본 너거 찬성? 오케이 찬성. 그러니까 이거 얄밉네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거 우리 먹을게 오케이 이거 우리 먹을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인정해 주는 걸로 영일 동맹으로 해서 하고 또 미국하고는 또 포츠모스 조약.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필리핀을 갖다가 식민지로 먹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 우리 필리핀 먹는 거 인정. 미국 우리 조선 먹는 거 인정. 인정. 이렇게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은 완전 이제 일본 거 도장 꽝꽝꽝꽝 찍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러시아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는데 1905년에 을사조약 5년 뒤에 한일병합 해서 조선이 이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돼가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이 포츠모스 조약이 러시아와 일본의 포츠모스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 일본이 이제 조선을 대한제국 이때는 이제 조선이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썼지만은 안 되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